정치권의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봅니다. 정모김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내일 모레가 이제 79주년 광복절인데 유난히 올해는 광복절과 관련한 이슈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국무회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사부터 보겠는데 드디어 이제 논란 끝에 김경수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의원 등등 다 국무회에서 오늘 의결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야권 분열을 노린 그런 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신 의원님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야권 분열 노렸겠죠. 대통령과 용산의 의도는 야권 분열이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약간 포인트가 아웃되면서 여권 분열로 가게 돼서 의외의 효과가 났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반발을 한 건데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 사면복권 제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맞는데 네. 물론 시비 걸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장관일 때 사면을 반대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복권 때 대표가 돼가지고 반대한다라는 게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요. 네. 그러면 장관 때 반대했으면 그때 공개적 공식적까지는 안 되더라도 반공개 반공식적으로 반대를 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번에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네. 또 이번에는 사면을 그때 사인을 한 게 바로 법무장관인데 그 법무장관이 자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 그런 반대를 하면 전부 다 반대를 하든지 네. 조윤선 안정범 원세훈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는 논리적 일관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인기 발언인가 인기를 의식한 대표로서 네. 이런 네. 것인가 한동훈 대표라는 분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국민 눈높이. 민심 이런 거 아니에요? 국민 눈높이를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 국민 눈높이에 답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용산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그래요. 화가 날 만해요. 네. 그런데 이게 진실이라면 용산의 보좌 기능이 멈춰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고 굉장히 관심이 있는 뉴스라고 그러면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 정도가 얘기를 해줘야죠. 네, 여당 대표에게는. 네. 적어도 해줘야죠. 네. 이것이 맞는데 만약에 안 해줬다 그러면 실수가 아니라면은요. 이건 대표를 무시하는 거 아니면은 미처 못 챙기는 이건 좀 부주의입니다. 이 보좌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이게 지금 야권 균열 카드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야권 균열은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되지 않고 여권 분열을 그리고 한동훈 대표나 용산의 수준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사고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총평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볼 때 야권 균열은 앞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신경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거의 네. 같은 의견이에요. 단지 용산의 보좌 기능이 정지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지된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실과 당 대표 간의 간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극단적인 네. 것인지 네. 그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정점식 정책위 의장 건 이후로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 관계가 상당히 나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김경수 복권 자체로 균열이 갔다라기보다는 애초에 그냥 쩍 갈라진 거의 한 면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징후는 있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점식 정책위 의장 그대로 유지하라라는 것이 네. 비서실장을 통한 네. 전언이었는데 단순히 그게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견이었을까 네. 싶은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아무 얘기를 전해주지 않아서 언론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는 것을 네. 지금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사실은 전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소통도 안 할 정도로 네. 지금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냉전인가 네.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실수라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이게 만약에 금방 정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약간 감정적 간극에다가 뭐 무시를 하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속살이 드러난 거죠. 네. 이렇다면은 그건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여권 분열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도 김경수 복권 찬반 논란 때문에 엄청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럼 여권 분열 상태인 거. 그렇죠. 의도치 않은 지금 야권 분열을 하려고 공을 던졌는데 공이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이 지금 엉뚱한 데 맞아가지고 지금 여권이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김경수 복권 반대를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으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른바 전원 형식으로 이제 간접 메시지 방식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제 내 뜻 다 전달됐으니 기다려보자 이런 취지를 얘기했다는데 자, 오늘 국무회 의결 났는데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런 반응이 없는데 그럼 이제 확전을 피하고 이제 냉각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정 의원님? 확전을 피했다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나쁘다라는 표현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한동훈 대표도 그래요. 과거의 법무장관 시절에 네. 어쨌든 사면의 주체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본인 입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전원을 통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뜻은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당 사선 중진들도 복권은 옳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이러거든요. 네. 하기는 여당이나 보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그 두루킹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사실은 두루킹 사태의 사다리의 꼭지점이 과연 김경수인지 네. 아니면은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건을 이렇게 빨리 마무리해 주는 것이 옳으냐라는 목소리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또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요번에 이제 그 여당 진영에서 복권된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네. 국정농단이라든지 뭐 또 뭡니까 화이트 리스트, 블랙 네. 리스트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그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되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훨씬 그 중도 무당층을 견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계속 확전될 것인가? 제가 볼 때 어떤 형태로든 확전이 될 가능성은 늘 열려 있죠. 도처의 지뢰밭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야권에서는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로부터 복권 관련 부탁은 못 받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진짜 이게 요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혜님. 이 진실 공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면 복권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 출입 기자나 법사위를 하면서 여러 번 목도를 했는데 네. 이 절차는 절대 비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 120% 반영되는 게 사면 복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뜻을 또 매우 은밀하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고요.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도 절대로 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막판에 이 뜻을 전달을 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면복권이라는 절차의 초기 내지 중기 단계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 뜻을 전달한 흔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 김경수 전 지사를 말하자면 지지하고 응원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꾸준히 이 얘기를 해왔고요. 네, 네. 그것이 여권에 어디까지 전달이 됐고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증조는 있죠.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차담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네. 그때 마침 귀국했던 김경수 지사 이렇게 세 사람과 함께 했거든요. 네. 그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이재명, 조국 대표 두 대표 잘 좀 해보세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김경수 네. 잘 좀 돌봐주세요. 이거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언론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김경수 나와 이 정도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사면은 됐으니까 이제 복권 남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만 했겠어요. 틀림없이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여의도 주변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이렇게 보면 맞아떨어진 걸 보면은 하여튼 김경수 전 지사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근데 지금 자 그럼 김경수 전 지사 이제 복권이 됐습니다. 네. 뭐 연말쯤 이제 귀국한다 그러는데, 근데 과연 정말 그러면 이른바 비명과 친문 친노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유인태 의원은 권력 의지도 없어 보이고 당장 현실적 힘도 없다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했는데. 김경수 지사의 그 성격 그 사이에 그 언행으로 봐서는 권력 의지가 강한 분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공천을 하면서 공천 학살을 하면서 비명 행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에 김경수 지사를 도와줄 수 있는 친문 친노 세력이 이제 거의 눈에 띄지 네. 않습니다. 물론 몇 사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뭉쳐가지고 우리 경수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를 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성격 그리고 이 뒷심, 네. 뭐 측면 지원 이런 여건은 사실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하나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찬바람이 불어오면 가을이 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경지와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10월이면 뭐 그렇다. 그렇죠. 10월 내지 11월이 되면은 네. 재판 리스크도 있고 검찰 그 재판의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고에 따라서 검찰 리스크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찬바람이 불면 김경수 요인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무슨 허리케인이 될 수 있죠. 예. 가을 전국의 태풍의 눈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태풍은 그 계절에 안 부니까. 네. 뭐 하여튼 그럼 태풍. 오늘 저 신 의원님 덕분에 일부 끝곡 결정됐어요. 찬바람이 불면.